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과거에는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을 당하거나 조건부로만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각각 다른 보험사에서 암보험 따로, 질병수술비 따로, 그리고 이대 진단비까지 다르게 가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유병자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알뜰한 수술비 플랜을 통해서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8월에 들어두면 좋은 담보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플랜 119 통해서 유리한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일반인에 비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도 간편하고 알뜰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수술비 플랜 소개해드립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병력이 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 제약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을 수 있는데 좀 저렴하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병자분들 이제 수술비 플랜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 건강보험하고 이제 유병자 보험하고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반 건강보험은 보장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별로 따지게 되면 어떤 회사들은 특약이 한 100여 가지 이상 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이제 보장 내용이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지 의무 저희가 직업이 뭐냐, 키가 뭐냐, 몸무게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전부 고지라고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7번까지 전부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3, 2, 5 3개월 이내 의사소견, 2년 이내 입원 수술료, 5년 이내 암, 간단하게 요거만 없으면 가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 조건은 일반 건강보험은 그냥 이제 통과가 되시는 경우도 있겠죠. 병력사항이 없다. 근데 이제 부담보라는 제도, 어디 부위가 좀 안 좋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 부위는 보장을 하지 않고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할증. 우리 회사에서는 부담보는 잡지는 않겠지만 이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료를 좀 일반 건강체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제 할증체로 해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나 할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수를 하거나 또는 그냥 아예 거절. 그래서 간단한 고지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병자 보험은 다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대신에 유병자 보험은 간단한 고지, 좀 내 병력이 있어도 가입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을 알아보실 때 내가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를 알아보시기보다는 어떤 병이냐, 어떤 질환을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일반 건강보험, 또는 요즘 많이 출시되어 있는 알뜰 건강보험, 일반 건강보험료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이제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내가 혈압약을 먹었다, 당뇨약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간편고지, 이제 5년 이내에 암,
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에 뭐 의사 추가 소견 등만 없으면 간편하게 가입해주는 보험. 뭐 최근 들어서는 일부 회사에서는 뭐 3일 보험이라고 해서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1년 이내 입원 수술력, 5년 이내 암도 안 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또 보험료가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도 좀 더 비싸게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건강보험료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가 좀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특약을 내가 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도 유병자 보험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보장을 좀 다 가입할 수는 없다.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표준체로 인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뭐 뇌혈관 진단금이라던가 뭐 허혈성 진단금, 그러니까 성인 질환 관련해서는 진단금을 나는 뭐 2천, 3천만 원 하고 싶어도 뭐 대부분 유병자 보험들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일부 회사에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더욱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좀 제약이 되어 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인수가 좀 풀어주긴 했어서 가입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릴 거는 진단금을 하시면 좋긴 한데 이제 보험료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단금이 굉장히 좀 비싸게 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수술비는 진단비 그냥 일반 건강보험에 비한 것보다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비싼 진단금보다는 좀 저렴한 수술비로 이제 보장을 좀 강화하는 뭐 물론 내가 보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진단비 플러스 수술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기존에 보험이 있다 또는 뭐 예산을 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수술비 쪽으로 좀 보장 강화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별도로 이제 71대 수술비도 별도로 500만 원까지. 그래서 또 선택은 뭐 20년 갱신, 30년 갱신형 또는 뭐 90세, 100세 비갱신 모두 선택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요거는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시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서 언급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뇌혈관 질환이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뇌혈관 진단금, 뇌혈관 수술비를 왜 해야 되냐. 그래서 뇌 관련 질환이 전체 100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뇌출혈. 뇌 관련 질환에서 뇌출혈은 전체 퍼센테이지가 한 10% 미만이다. 한 9.5%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뇌경색증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경우죠. 그래서 뇌출혈하고 이제 뇌경색 이렇게 보장을 해드리는 게 이제 뇌졸중이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금 또는 뭐 뇌졸중 수술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뇌 관련 질환 전체 뭐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후유증까지 다 100% 다 보장을 받기를 희망하신다 하면 뇌혈관 진단금 또는 뇌혈관 수술비 이렇게 뇌혈관이라고 들어가 있는 항목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지만 보상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장 관련 질환도 이제 허혈성 질환, 허혈성 진단금, 허혈성 수술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진권 보시면 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되어 계시죠. 급성 심근경색증도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는 뭐 10% 미만이다, 9.4% 정도 퍼센테이지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제일 많은 게 이제 협심증이신데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게 다 100%를 다 보장을 받기를 희망하신다 하면 허혈성 뭐 진단금 또는 수술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이 좀 이제 대상이 되시겠느냐. 현재 간편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 지출이 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초창기에 간편건강보험을 하셨던 분들은 한 2년, 3년 전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알뜰 간편보험, 유병자 이런 무해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보다 보험료를 좀 더 비싸게끔 하셨고요. 그때는 뇌 관련 질환이 보시면 이제 뇌출혈, 진권 한번 보시면 뇌출혈로 대부분 다 되어 계실 겁니다. 초창기 나왔을 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늘은 게 뇌졸중 진단금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뇌혈관 진단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보험도 한번 보시고 뭐 특약을 만약에 좀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는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보험 준비된 게 만기가 좀 짧으시거나 이제 갱신형인 분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이제 수술비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 별도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71대라던가 60대 이런 수술비들이 좀 이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수술비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를 좀 예시를 좀 한번 했었는데 이제 기본 계약은 이제 상해 사망 100만 원은 이제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보험료가 뭐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질병 간단한 질병 수술하실 때는 1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심내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수술비가 500만 원, 허혈성 수술비가 500만 원. 이제 71대 수술은 뭐 22대, 뭐 다발성, 35대, 치액 이렇게 나눠지시는데 22대 안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500만 원이 들어가시고요. 다발성은 30만 원, 35대는 30만 원, 치액은 10만 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련 수술은 이제 별도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탠드 삽입술, 이대 질환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보상이 가능하시죠. 뭐 정확하게는 이제 10만 원이 되실 것 같은데 심내혈관 수술비 500만 원에 그다음에 이대 질환 수술비 500에 71대 500 이렇게 해서 이제 2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까지 하시면 뭐 2,010만 원까지 보상이 되실 것 같고요. 뭐 부정맥 수술, 뭐 기타 심장 질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당뇨 고혈압으로 뭐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보험이 보통은 유병자 보험들이 예전에는 납입 면제 혜택이 없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 80% 이상 장애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유병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납입 면제 혜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이제 20년 난 100세 만기 기준, 이제 비갱신형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세 여성분이 이제 3만 1,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고요. 60세 여성분이 3만 4,000원, 70세 여성분이 이제 3만 3,000원. 그래서 뭐 한 3만 원대로 여성분들은 뭐 심내혈관 수술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하실 것 같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50세 남성분이 이제 5만 4천 원, 여성분이 60세 남성분이 6만 5천 원, 70세가 6만 9천 원. 그래서 한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정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심장 뇌혈관 심장 관련 뭐 뇌 심장 질환 이제 수술비 플랜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당뇨 관련해서 이제 뭐 당뇨 쪽으로 좀 합병증 와서 수술하시는 분들 입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좀 플랜을 만들어 봤는데 똑같죠. 기본 계약, 질병 수술비 똑같고, 심내혈관 수술비 똑같고, 아까 있었던 뭐 뇌혈관 허혈성 500 수술을 이제 뺐고요. 물론 넣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플랜을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입원 일당 이제 3만 원씩 들어가시고, 질병 일당, 중환자실 경우에는 추가로 5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시고, 71대 수술비, 당뇨 고혈압 수술비. 요렇게 좀, 요게 아까랑 좀 변경이 됐죠. 아까는 이제 수술비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입원비를 좀 책정을 해드렸고, 그래서, 스탠드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수술비 1,500만 원, 뭐 당뇨 합병증은 최대 1,000만 원 수술비 가능하시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해서 입원하시게 되면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최대 8만 원까지 입원비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플랜을 좀 짰고요. 마찬가지로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 이럴 때는 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하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당뇨 관련해서 뭐 입원비나 중환자실 일당을 좀 넣은 플랜이다. 근데 나는 아까 심질환, 뇌질환도 하고 요것도 하고 싶다. 물론 가능하시고요. 나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럼 이런 것도 뭐 특약도로 삭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춤해서 설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해 1급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해 사망보험금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2급이나 3급이나 보험료 차이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세 여성분이 3만 원, 60세가 3만 2천 원, 70세가 3만 2천 원. 여성분들은 뭐 3만 원에서 3만 원 초반으로 가능하시다. 그래서 남성분이 50세가 5만 원 정도 나오시고요. 60세가 6만 원, 70세가 6만 4천 원. 그래서 남성분은 한 5, 6만 원대 정도로 이제 수술비 플랜이 가능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병자 보험을 이제 최대 가입 가능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보험 나이 15세부터 90세까지 이제 가능한 이제 유병자 보험이시고요. 뭐 간혹 가다가 좀 나이가 어린데 좀 큰 병이 걸렸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내가 넣을 수 있는 것들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 중대 질환 시에는 이제 가입이 거절성이 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통과가 되지만 간혹 이제 인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뭐 100% 인수를 한다라는 건 없고요. 보험회사에서는 100%라는 건 없고 이제 대부분은 인수를 하지만 큰 중대 질병이다 이럴 때는 거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보험도 이제 무해지 보험입니다. 이제 유병자 알뜰 보험, 무해지 보험이다. 그래서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한 20% 이상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좀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진단 시에는 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유병자 수술비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 뭐 기존에 내가 보험이 있는 거를 좀 보완하시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유병자를 위한 실속 있는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좀 부담스러운 진단비보다는 저렴한 수술비로 보장을 채워나가는 추세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유병자 수술비 플랜은요,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한 데다가 무해지 보험으로 기존 보험보다 무려 20% 이상 저렴하다고 하고요. 게다가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유병자분들 수술비를 통해서 좀 똑똑하게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8월에 들어두면 좋은 담보인데요. 매달 변동되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담보가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월에 마지막으로 들어두면 좋은 담보에 대해서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일단 다가오는 9월에 변동되는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요즘에 보험 자체가 인수 규정이니 뭐 가입되는 그런 내용이니 너무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서도 아니 저기 전문가님께서 저번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엔 또 된다고 방송하시네요. 이러면서 문의가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저도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보험사에서 인수 기준을 계속 변경을 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막 바꿀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험사들이 지금 현재 발빠르게 변경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열관 진단비, 이 진단비의 축소. 이거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 자체가 유사암 진단비를 좀 많이 넣어주는 추세예요. 추세 자체는요. 그리고 수술비.
수술비도 이미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몇 회사만 지금 좀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공지가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지금 때에 맞춰서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예. 이대질환 진단비 물론 준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뇌질환, 심질환.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대질환 수술비가 요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예. 뭐 유병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요 두 가지는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담보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요거 그래서 금액이 진단비는 1회 한인데 비해서 이 수술비는 회당으로 나오는데 똑같이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넣었다고 한다면 예. 납입보험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술비 굉장히 넣어볼 만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런 거 틈틈이 틈새 시장 하셔서 지금 넣으시는 게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보험회사들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발빠르게 바꾸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 쫓아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나 많이 변동되고 있는 게 이대질환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이 네네. 진단비와 수술비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이대질환 자체가 보편화된 게 예. 한 2015년도쯤에 어떤 회사에서 진단비를 600만 원을 주는 게 가장 많이 주는 거였어요. 비갱신형으로. 예. 그렇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암보험은 왜 우리 뭐 80년대에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손해율 자체가 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많이 측정이 됐다라고 보지 않고요. 솔직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올해 3월에서 4월 넘어올 때 요 시기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가장 많이 올랐다고 간주를 예.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암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적인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90세가 넘어가면 솔직히 암은 그닥 발병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학계에서도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진짜로 사람이 예. 100세까지 살 시대가 와요. 그렇다면 혈관 계통의 질환은 사람이 고령화되면 고령화될수록 반드시 문제가 온다라고 보거든요. 암보다도 오히려 더 그렇죠.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에이 90세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암보험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90세 만기 하셔도 된다라고 보지만 이 이대질환 진단비는 꼭 100세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이대질환 진단비 준비하시는 거 100세까지 하시고 또 우리 알다시피 실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 다 고령화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실비는 법에 의해서 다 갱신형이잖아요. 요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실 수 없을지 막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많이 오르시니까. 예. 이거 대체하는 방법으로 진단비나 수술비 많이들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진단비 부분은 이대질환, 암 진단비, 요 3대 질환과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당 나오는데요. 이대질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1, 2천, 3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진단비에 대비하셔서.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손해율이 많이 측정되지 않으셨을 때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이대 질환의 발병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진단비나 특히나 수술비를 좀 든든하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강의 시간에도 아까 만나본 것처럼 수술비가 또 요즘 참 유용하다고 네네. 하던데 네. 제가 보니까 수술비가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네네. 들어야 할 수술비 그리고 들면 안 되는 수술비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꼭 넣으셔야 되는 수술비는요. 예. 물론 이제 질병상의 수술비라고요.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예, 하시겠죠. 그쵸. 아파서 수술하시는 거 뭐 성형 제외하고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혹은 뭐 1종에서 5종 생명보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작은 수술비의 단위를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 어떤 수술을 하시든지 간에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20세 미만은 100만 원을 가장 많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수술을 해도 1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질병 같은 경우. 하다 못해 뭐 그냥 굉장히 작은 그냥 처치술 같은 거 받으셔도 봉합술만 제외하고는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100만 원씩을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회당이니까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들어가는 회사가 예. 가장 커요. 그러면 뭐 대장 용종 같은 거 제거하시면 5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요거 기본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게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가져가셔야 되실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든지 우리 보면은 이런 거 뭐 걸리겠어 하면서 되게 등한시하는 담보 중에 조울모세포, 장기이식, 각막이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100원, 50원,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은 굉장히 적지만 진단비는 뭐 2천, 3천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요거는 혹시나 모르는 거에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은 솔직히 조울모세포요. 예전에는 뭐 꿈인 것 같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도 또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요거는 꼭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34대나 71대, 64대 각각의 질병 수술비들 있잖아요. 요거 꼭 넣고요. 요런 식으로 수술비는 꼭 넣으셔야 될 거는 요런 부분이고요. 이제 넣지 말아야 될 수술비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가성비죠. 어떻게 보면 예.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물론 이것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오는 수술비인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암 수술비가 있는데요. 암 수술비를 잘 읽으셔야 되세요. 보면은 내용을 보시면 암에 걸리면 암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늦게 발견되시면은 방사선 항암부터 하시고요. 암 수술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예. 암의 종류에 따라도 그렇고요. 근데 암 수술비 내용 내가 가입한 거 잘 읽어보면 옛날 보험들은 회당으로 나가요. 그런데 지금 보험은 1회 한이 많아요. 그리고 1회 한은 80%고 1회 이후부터는 20%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측정되어 있는 보험료 자체가 그 보험료면 진단비를 받고도 남을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예. 암 수술비와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관열, 비관열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이 나눠져 있는 수술비가 있어요. 예. 근데 뭐 관열은 피를 보느냐 안 보느냐고 비관열은 피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흉, 개복, 개두 수술을 할 거 요즘에는 복강경하고 뭐 이렇게 혈관 수술하고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 자체가 굉장히 데미지를 적게 하는 간소화하는 수술로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면 수술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제 의학은 발달하는데 그 방법에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거보다는 되게 간단하게 범위 자체가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술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정말 작은 수술이라도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최대 뭐 1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 성인은 50만 원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네네. 가성비를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게 좋겠고 네. 이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좀 주는 보험을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수술비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유병자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병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봤다시피 아까도 우리 플랜에서 유병자 했었잖아요. 예. 요즘에는 진짜 유병자가 보험을 가입하기 너무너무 유리한가요? 그럼요. 저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예. 유병자분들은 보험이 정말 필요하신데 할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 거절당하시고요. 네, 그 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보험의 문턱이 너무 낮아졌죠. 그분들한테. 굳이 갱신형 선택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이대 질환 같은 경우 가장 저렴한 회사 쪽으로 보시면은 진단비를 넣으실 거면 L사 쪽이 가장 저렴하고요. 수술비를 넣으실 거면 H사 쪽이 가장 저렴해서요. 그래서 굳이 갱신형 하실 필요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납입 면제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에 수술비라든지 그리고 이대 질환 진단비 이런 쪽의 조건이 바뀌면서 좀 축소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이번 달에 좀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일 거예요. 네, 바로 지금이 유병자분들이 보험 가입하시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고요. 8월에 유리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열려있다고 하니까 이번 달 지나기 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네, 예전에 그 친구 통해서 보험 가입했는데, 예. 이제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좋은 거라 해서 가입을 했는데, 예. 친구 뭐 일 그만두고서 결혼하고 이제 보험 정리하다가 보니까, 지금 뭐 상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네네. 가성비 연락을 측면에서 좀 드렸습니다. 걱정이 네.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친구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올해 네. 연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9이요.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특별한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위쪽으로 좀 안 좋아요. 위쪽으로요. 가족력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아, 어떤 가족력이 좀 있으실까요? 위암 뭐 이렇게요. 아, 위암 병력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 하나 가지고 계신데 CI 종신보험이에요. 어떤 보험인지 특징을 좀 알고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모르고 그건 잘 있죠. 모르시고요. 이번 시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가지고 계신데요.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65세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친구 통해서 한 건의 보험을 추천받아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일을 그만둬서 보험을 살펴보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확인을 했고요. 네. 이제 보통은 남성분들은 이제 뭐 아는 친구나 선배나 뭐 어머님 소개나 이렇게 오면 대부분 그냥 이게 예 그냥 잘 몰라요. 맞아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좋은 거 해줬겠지 하고 뭐 사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네. 이게 좀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혹시 몰라서 이제 위험을 대비해서 내가 지출을 하시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알아보셨으면 그때 좀 더 좋은 보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CI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 보험 안에 뭐 주기약 사망보험금도 있고 뭐 여기 수술비 특약, 뭐 입원비 특약, 실비까지도 다 하나로 다 묶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보통 뭐 예전 분들은 뭐 종신보험 남자는 꼭 하나 좀 있어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방송이나 네. 인터넷이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지출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설계안을 보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혹시 뭐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뭐 혹시 뭐 이제 결혼을 하셨으면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네. 이제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뭐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뭐 종신 언젠가는 한 번쯤 받는 사망보험을 하시면 좋죠. 좋은데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도 뭐 아기를 2명을 키우지만 아기 클 때까지 뭐 대학교 졸업이라던가 예. 뭐 결혼 전 뭐 물론 이제 뭐 이후라도 뭐 좋긴 하겠지만 뭐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내 나이 뭐 한 60이나 70세까지 정해진 금액을 보장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가령 1억 원이다라고 하면 30대 후반이면 보험료가 뭐 한 3, 4만 원, 4,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1억 보장 받으시는 게. 근데 종신보험은 1억 보장 받는 걸 하시면 거진 2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보험을 뭐 다른 쪽으로 뭐 연금이나 이렇게 뭐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사망보험금을 뭐 제외를 하더라도 지금 보장이 보면 이제 변액 CI 종신보험, 이제 CI 종신이라는 게 네. 그냥 일반 종신을 어떻게 보면 일반 종신은 죽어야지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큰 병이 걸렸을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암이 걸렸다, 뭐 뇌출혈로 쓰러졌다, 뭐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지금 주계약이 1억이 잡혀 계신데 1억에 예. 50%,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개념이 네. CI 종신이라는 게. 근데 이제 CI 종신에 이제 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땡땡땡 암으로 뭐 의사가 확정 진단을 내려줬다. 그럼 암보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CI 종신에 들어있는 이 CI라는 거는 암인데 이 암이 이제 기수가 있어요. 초기냐, 네. 중기냐, 말기냐 이거를 한번 따지고요. 암 크기, 뭐 암이 종류가 센치가 몇 센치냐, 부위가 어디냐 예. 이런 거를 좀 다 따져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 암보험 이런 거보다는 지급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네. 네, 그렇고 좀 까다롭게 그러네요. 되어 있는 대신에 또 보험료는 또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5만 원, 26만 원 돈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보장받는 거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적게 되어 있다. 좀 이제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보험이 보니까 근데 여기에 실비는 또 굉장히 좋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실비보다는 네. 지금 실비는 1년 갱신에 보장 내용도 뭐 좀 축소가 돼서 뭐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이렇게 되어 계신데 예전 거 지금 2013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실비는 또 90%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90%로 또 보장이 좋게끔 되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험을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뭐 안보험, 뭐 실비보험 이렇게 좀 바꾸실 수도 있긴 한데 실비가 좀 네. 예전 거고 뭐 기본 계약이 또 사망 주계약이 좀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 네. 거를 뭐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요거를 줄이실 수 있어요. 기본 계약을 좀 낮추시고 실비를 살려가고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을 뭐 주계약을 좀 낮추고 실비 가져가면 한 7, 8만 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암보험이라던가 뭐 뇌혈관 보험이라던가 수술비 이런 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손보사 알뜰 통합보험 쪽으로 좀 하신다 이러면 한 7, 8만 원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존 보험 25만 원, 26만 원에서 리모델링해서 보험료를 줄이고요. 새롭게 네. 암보험, 뇌혈관 보험을 하시면 7, 8만 원 이렇게 두 개만 합쳐도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좀 사망보험금 부족했던 거 정기보험 좀 활용하셔서 뭐 1억 정도 하시면 4, 5만 원. 그래도 보험료가 좀 기존에 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리모델링 해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좀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예, 저희가 살펴봤는데 걱정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에 실비는 좋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쭉 줄여서 부분 정리를 하시고요. 7만 원대까지 줄여가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알뜰 보험으로 3대 진단비 여러 가지 보장을 확 넓혀서 준비해 드렸지만 지금보다 보험료는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사망 보장이 필요로 하신다면 정기보험 추천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상세하게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오래전에 종신보험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어제 가입한 상품이 있어서 이거 좀 점검을 좀 하라고 그래요. 한 건은 어제 가입을 하셨다고요? 네. 메리츠 화재증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건의 증권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39살입니다.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있으실까요? 저희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연락 주신 게 이제 어제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된 건지와 지금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까지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지문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츠 화재의 M바스켓 종합보험을 바로 어제 2019년 8월에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미래에셋 종신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60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미래에셋 종신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어제 한 건의 증권을 또 하나 가입을 해서 잘 가입한 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정재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 네. 많이 납입하고 계세요. 그쵸? 그러네요. 아, 네, 좀 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네. 목돈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네. 2017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 요거를 약간 저축으로 가입하신 거죠, 지금 현재? 네, 저희 좀, 많이 나가고 있기는 한데, 네. 좀 이자 같은 게 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예,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네, 내용을 네. 보니까 기본 계약, 주계약 사망만 2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 어저께 가입을 하셨어요. 조금만 참았다가 네. 상담 받고 가입하시지. 아, 일단 메리츠 화재 M바스켓 상품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네. 요거 내용은 보셨을 거예요. 요거 30년 네네. 납으로 잡으셨고 90세 만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예, 그러네요. 네. 근데 네. 굵직굵직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암 진단비가 3천이에요. 네. 예, 그리고 유사암이 1,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초기 갑상선암 제외 암 진단비가 또 갑상선암이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네. 뭐 16대 암 진단비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암 진단비가 쪼개져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1,000만 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2,000, 네. 급성 2,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질병 수술비 64대 질병 수술비 뭐 이런 거 쫙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 근데
납입보험료 괜찮으세요? 20만 4천 원, 30년 괜찮으세요, 이거? 원래 어느 정도가 정도인가요?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엠바스켓 상품 자체가요. 요즘에는 네. 무해지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요것도 90세 가시면은 다 소멸되는 상품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무해지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30에서 네. 40% 정도 일단은 이제 좀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사망 연계가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종신보험에 2억이 있잖아요, 일단은. 네. 그런데 굳이 상해 사망 1억, 상해 뭐 고도 휴유장애 이런 걸 다 붙여갖고 이 상품을 가져갈 필요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납입 면제 기능 자체도 없어요. 그쵸? 뭐,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이제 네. 어저께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보다 네. 조금 더 좋은 조건에 납입 기간도 지금 7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내가 이제 그렇죠.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고요. 납입을 네. 25년을 줄일게요. 왜냐면 보장은 네. 다 가져가게끔 하고요. 그래서 네. 엘사 상품으로요. 암 네. 진단을 그냥 5천으로 넣을게요. 그냥 다 따지지도 5,000이요? 않고 그냥 모든 암을 5천. 예. 예? 네. 그러면은 무슨 암이냐 무슨 암이냐 안 따지셔도 되죠. 그리고 지금 네. 유사암 1000, 뭐 초기 갑상선암 제외하고 갑상선암 1000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유사암 네. 2000, 다 그냥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선종양, 제자리암 2000, 그리고 네. 뇌혈관 진단비 2000, 허혈성 진단비 2000, 그리고 네. 이대질환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이대질환 수술비 2000씩, 질병 수술비 50, 뭐 34대 질병 수술비 500 이런 식으로 네. 쫙 다 넣었어요. 쫙 네. 다 넣으니까 25년 납, 90세 아니고 100세로 넣으시면은 12만 8천 원이에요. 진단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거보다요. 그럼 뭐, 어떤 거 너무 선택하셔야 되실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사는 거 엄청 비싼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보험이요, 이게 네. 총 납입보험료를 따지시면은 차 한 대보다 네. 비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비교 안 해보시고 그냥 덥석 가입하시고 지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갑자기 확인해갖고, 네. 확인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어제 하셨으니까 번복하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한눈에 봐도 이거는 비교가 되는 내용이니까 예. 요거는 네. 엠바스켓은 철회 가능하시니까는 좀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17년에 가입한 종신보험 요거 있잖아요. 예. 네. 요즘에 이율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못 넣고요. 종신보험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은 주계약 부분이 뭐 비과세로 확정 이율이나 아니면 최저 보증이율로 이제 네.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거 기능을 해서 지금 주계약을 2억을 넣고 지금 39만 4천 원씩을 납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거의 40 정도.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총 납입일 거진 1억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20년을 하시게 되시면. 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한 200% 되는 구간 자체가 한 80세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상품은 처음 가입하실 때 13만 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 주계약이 주계약이 한 6,300 정도 되시고 6,500 요 정도, 사망이 6,500 정도 들어가게끔. 그럼 납입보험료가 13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종신보험은 39만 원에 대해서 한 30% 정도 사업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비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자가 붙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려요. 원금 회복이라든지 이거 붙는 속도가. 그러면 주계약 보험료를 6,500만 잡고 13만 원 납입하시면서 거기에다 추가 납입을 한 26만 원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훨씬 빨라요. 붙는 속도가. 왜냐면 26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안 붙으니까요. 추가 납입 수수료만 나가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 1,000만 원 좀 안 되게 한 900 얼마 정도 납입하신 것 같으신데 지금 조금 부분적으로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후에 이 납입이 계속 괜찮으시다면 추가 납입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으실까. 저축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빨리 회복하시고 좀 더 이율이 좀 더 많이 불어나고 이게 좀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좀 오늘 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이 네. 미래에셋의 종신보험은요 13만 원 정도도 줄여서 가시고요. 나중에 추가 납입 기능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네. 그 전에 참 연락을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어제 가입하신 거 메리츠화재 증권은 네.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분께 네. 불리하게 가입이 돼 있대요. 자, 그 대신에 네. 엘사의 손해보험 상품 추천드렸는데요. 10만 원 초반대로 훨씬 저렴한데 만기도 100세 만기로 좀 넓혀드렸고 보장도 이것저것 채워가시면서 보험료도 줄여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문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144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58세 남성인데요.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알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고혈압만 뭐 약만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 알뜰 건강보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할증 없이도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일부 회사에서는 뭐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이런 거를 이제 고혈압 있는 분들은 이제 알뜰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요. 일단 알뜰 건강보험을 이제 할증을 좀 붙여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유병자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장 내용도 뭐 가입할 수 있는 금액들도 좀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좀 심사를 올려보면 전 혈압만 있는데요. 근데 이 심사를 올려보면 이것저것 또 병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보통은 뭐 위험약을 드셨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 뭐 용종을 제거했다던가 이러면 또 부담보가 설정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담보 설정이 되는 게 싫다 하시면 뭐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이 아니더라도 뭐 간편하게 이제 인수를 해주는 암플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뇌나 뭐 심장 관련 뇌혈관 허혈성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은 이제 뭐 안보험 부담보 잡히는 게 싫다 하면 빼시고 그런 쪽으로만 심사를 좀 올려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할증이 되시더라도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는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나 병 있다고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저렴한 알뜰 무해지 보험, 알뜰 보험을 알아보시고 그다음 안 되면 일반 건강보험, 그다음 안 됐을 때 유병자 보험. 이게 보험 상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마다도 또 보는 시각들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인수 안 되면 난 인수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지 네. 마시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우린 또 인수를 할게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꼼꼼하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심사를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보가 싫으시다면 안보험은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회사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031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디스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58세인데요.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부담보가 되거나 거절이 됩니다.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정지문 전문가님,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상해보험만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상해보험이라 해봤자 뭐 상해수술비, 골절, 화상 뭐 이런 거나 상해 휴유장애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가장 싸고 좋게 뭐 이거에 국한되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 보험 있으시잖아요. 만약 운전자 예.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담보를 안 넣고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비운전자로 들어가시든지 한 10,000원대예요. 그러면 간편 심사가 있으시거든요. 그걸 이용하시게 되시면 부담보가 전혀 잡히지 않아요. 뭐 골절 같은 경우도 치아파절 이런 것도 다 되게끔 들어가시고요. 상해 수술비라든지 상해 휴유장애 이런 부분도 디스크와 상관없이 부담보 안 잡히시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으세요. 좋네요. 네. 병력이 있으시더라도 상해 보험만 필요로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활용하신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